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쌤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24일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구성하면서 이 부분이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근데 임시정부 안에 또 해당되는 부분에 또 따로 이제 또 중요한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언급해주기 위해서 강의를 일단 뽑아봤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임시정부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 시기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한인애국단은 의열단이랑 김원봉의 의열단이랑 아직 안 뵀지만 의열단이랑 묶여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단독 출제가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 잡아두시면은 이제 앞강에서 제가 아마 이 한국광복군은 대충 넘어갔을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똑바로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죠? 임시정부는. 맞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면 바보죠. 맞죠? 다 아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3.1운동 이후에 생깁니다. 왜 3.1운동 이후에 생기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3.1운동 때 와! 막 일났잖아. 일났는데 민족대표 33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수한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참여하면은 민중들의 폭동이 너무 셀 것 같아. 안 되겠네. 빠질게. 일본 전화 자수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지도부 없이 학생들 주도로 와!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실패를 했지만 그때 제대로 된 지도부가 있었더라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면서 세 군데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도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이거는 또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건 상하이에 있는 건데 요 세 개를 합쳐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통합 임시정부입니다. 세 개가 또 나눠져 있으니까 정부가 있긴 있는데 너무 권력이 분산된다. 합치자 우리.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요 한성정부가 정통성이 제일 있겠죠. 그래서 정통성은 여기서 따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 여기는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상하이입니다. 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식민지인데. 그러면 상하이에 있다는 거는 뭐냐? 상하이가 지금 또 어떻죠? 대표적인 상업도시잖아요. 맞죠? 유명합니다. 맞죠? 그래서 상하이에는 외국 공사관들이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이런 부당함과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그런 거를 알리자. 그 다음에 외국 공사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상하이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초기에 이 임시정부는 독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무식하게 싸우는 게 무장 독립이 아니고 뭐다? 외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죠. 상하이 임시정부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이제 어떠한 체제를 거쳤냐? 삼권 분립,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나눠지고 특히 임시의정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고 단어에 임시의정원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임시로 만드는 의정원이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법원은 뭐 여러분 아시고 국무원은 행정 쪽이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민주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던 단체는 뭐 누구였죠? 신민회. 공화정 정부로 가는 건 언제다? 임시정부 때. 공화정은 뭐라고 했죠? 왕이 있는 겁니까? 왕이 없는 겁니까? 왕이 없는 거다. 맞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의 첫 번째 단계. 수립 단계죠. 수립 단계. 맞죠? 1단계입니다. 수립의 시기. 맞죠? 수립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활동을 해야죠. 맞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을 볼 건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일단 임시정부는 일단 대통령에는 누구? 우리 승만이 아저씨. 이승만 아저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앉힙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 중심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앉히는 이유가 자체가 뭐다? 상하이도 있고 이승만이 또 영어를 잘하고 하니까 미국이랑 또 친하니까 외교 중심을 하겠다. 근데 다 합쳤잖아요. 특히 연해주 쪽은 보통 무장 독립투쟁 쪽입니다. 싸워서 독립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반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에는 무장 독립을 주장하는 이동희를 앉힌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 가는 건데 활동이 뭐냐면 영통제와 교통국입니다.
교통통신 연결하고, 연통은 우리 연통을 준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상하이에 위치를 했잖아요. 지금 임시정부가 상하이 위치했으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확실하게 잘 알려면 뭐랄까요?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또 지도인데 여기에 바로 이륙양행을 두고요. 만주 쪽에. 그 다음에 부산에 백상상해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으로 치면 마트입니다. 마트. 겉은 마트인데 안에는 뭐다? 임시정부의 비밀 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보를 어떻게 여기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 주고받는 조직들이 뭐다? 이거죠. 연통제와 그 다음에 교통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죠. 뭐 정부 명령을 전달하는 곳, 각 군면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고 서로 알려줍니다. 교통국에서. 그래서 여기 마트에서 여기서 출발했는 여기 다 모여서 여기로 연결하겠죠. 맞죠? 여기로 알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간다? 여기 상하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임시정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애국공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국심에 의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지금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다시 이윤을 해서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미래가 보장 안 된 거지만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으로 우리가 독립에 쓸 거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이윤 남는 그 돈을 조금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국공채를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자금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그 독립했을 때 그 독립신문이 다릅니다. 이름만 같고 다른 거고 이 독립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활동하는 거를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신문은. 그런 역할에서 독립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로편찬서입니다. 이거는 역사소설,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식민지를 당했는데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앞에 옛날 강의 때 백제의 근초왕이 뭘 준다고 일본에? 팬티 말고 돌아다니는 일본에게 7주도 하나 딱 뜨면 일본 애들 스미마세 스미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일시적인 거, 우리 옛날에 그러한 화려했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자! 막 그러한 내용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 어떡할까요?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역사 왜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걸 계기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 어쨌든 임시정부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뭐였죠? 임시정부의 수립기. 2단계 그 수립된 임시정부의 활동했던 활동기. 그 다음 또 있네요. 예, 외교활동 또 있습니다. 중심이 됐던 게 뭐였죠? 외교활동이죠. 외교활동. 그래서 구미위원부 딱 봐도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이었던 우리 승만이 아저씨.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했었고요. 여기 또 있네요. 예, 또 있는데 또 썼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다?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참석했지만 말빨도 안 먹히죠. 왜 그럴까요? 파리 강화회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했는 국가들끼리 모이는, 쉽게 말하면 승자들끼리 모인 파티입니다. 파티. 거기에 문제는 일본이 그때 승전국이잖아요. 승전국에 패전국도 아니고 승전국의 식민지가 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독립 좀 시켜주세요. 말빨 먹힙니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 위기입니다. 임시정부의 위기의 시기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즉 일단 연통제나 지부국들이 아까 앞에 했던 그러한 우리 정보체제 일본에게 싹 다 발각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계기가 되죠.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뭐였죠? 직책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인데 딴 사람한테 의견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국제연맹에 청원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힘이 약하니까 일본 말고 미국 형님이 저희를 지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맞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난리가 나겠죠. 특히 누구?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거친 아저씨, 신채호 아저씨. 이 아저씨도 대단한 아저씨잖아요. 맞죠? 신채호가 이승만에게 쌍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할까요? 야, 니는 지금 나라도 없는 나라를 팔고 다니냐? 나라 지금 뺏기고 나라 없잖아요. 너는 뭔데 나라 없는 나라도 팔고 다니냐면서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 내분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외교 활동을 했잖아요. 상하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다? 외교를 중심으로 독립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건데, 외교 지금 했는 거 지금 성공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과가 없다 보니 어떨까요? 그거에 반대했던 무장 독립 투쟁 이쪽 사람들은 반발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기가 오게 되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서 뭐가 소집되냐?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소집됩니다. 1923년도인데 1923년도에서 한 5개월가량 모이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뭐였죠? 임시정부가 침체됩니다. 왜? 왜 침체된다 그랬죠? 일본에게 다 발각돼 버립니다. 뭐 정보 연결됐고 뭐 그다음에 군자금 이런 돈도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돈도 다 차단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승만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승만이 아저씨가 미국 형님, 우리를 데려가면 안 돼요. 우리를 대신 일본 대신에 우리를 지배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한 사건을 터지면서 사상적으로 대립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당호에서 회의 한번 하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독립할 건지 한번 회의를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다? 국민대표회의입니다. 맞죠? 정기죠. 국내, 연해주, 만주. 쉽게 말하면 이때 모인 회의가 우리나라 그 독립을 하면서 모였던 단체 중에 제일 많이 모였던 회의입니다. 다 모이면 거의 모든 지역에 있던 단체들 다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이 종합이 안 되겠죠. 맞죠? 이미 약간 기본적으로 털어진 상태에서 서로 외교로 독립하자네랑 그다음에 싸워서 독립, 둘이 어떻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야, 너 외교 한다 그래 지금 된 거 있냐? 우리대로 하라고. 아니라고.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외교 어디 한순간 되냐? 싸우겠죠. 맞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결렬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럼 보십시오. 놓고 토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토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열이 되죠. 개조파. 말 그대로 임시정부 놔두고 조금만 뜯어서 고치자. 근데 창조파. 야, 이거 이제 개판이다. 못한다. 우리 나가서 새롭게 하자. 즉 무장투쟁을 중시하는 사람들. 신채호 아저씨, 이승만을 욕했었던.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김구 선생님. 아, 얘들아 뭐 개주고 뭐고 그냥 놔두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흘렸냐. 3.1운동에 어떻게 보면 유산이 이거잖아요. 3.1운동 그거를 해서 나온 게 이건데 우리 얼마나 많은 피해를 흘렸냐. 이러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다 나갑니다. 나가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사람 김구 아저씨만 홀로 지킵니다. 홀로. 자, 이러한 상황이 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임시정부가 이제 뭐다? 침체기에 빠지겠죠.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그 미국에게 청원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탄핵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정부에는 대통령이 있나요? 없나요? 쫓겨나고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뭐다? 2대 대통령 박은식을 뽑습니다. 잠시. 근데 박은식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승만 사건을 비추어 보니까 그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김구나 나머지 사람들요. 그래서 뭐다? 이거 우리 이러지 말자. 대통령제를 없애자. 2대 대통령의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갔지만 대통령제를 바로 없애고 이제 뭐로 바꾸느냐면요. 이때 바로 박은식에서 바로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대통령이 없어지죠. 다른 말로는 이제 의원 내각제입니다. 자, 근데 의원 내각제는 약간 국회의원 같은 성격이죠. 맞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땠죠? 다 남아있다 그랬습니까? 다 나갔다 그랬습니까? 다 나가고 몇 명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있어야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나가버렸으니까. 맞죠? 의원 내각제. 의원이 있어야 뭐 내각을 하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바꿉니다. 국무령제에서 이때 바로 이어서 국무위원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국무위원회인데 집단 지도체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실 이거는 중급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흐름이니까 흐름을 아시면 되니까. 자, 이건 뭐냐면 보십시오.
다 나가고 처음에는 의원내각 제는데 의원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으니까. 아, 그럴 바에는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는데 그냥 우리 집단으로 같이 시도하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5명의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5명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국무위원이 뭐 행정, 뭐 입법 이런 거 맡았는데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침체기죠, 침체기. 침체기자 뭐죠? 일단 위기죠, 위기. 이거는 거의 쉽게 말하면 명맥만 유지,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아, 임시정부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의 옛날만큼의 초기에만 또 그 명성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한인애국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로 이제 임시정부를 살리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는 지금 26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뭐 193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연도를 가지고 묻는 건 아니니까요. 맞죠? 자, 어쨌든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다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름만 남은 건데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한번 살려보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고 이거와 잘 비교하는 거는 뭐다? 아직 안 뵀지만 을열단에 앞에서 배웠었죠. 을열단에 김원봉이 만든 을열단과 요거를 또 믹스합니다.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 활동했던 한인애국단에 활동했던 사람이랑 을열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랑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헷갈리는데 쉽습니다. 뭐만 외운다? 한인애국단에서 2명만 우리 봉봉두오, 봉봉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봉봉두오 맞죠? 봉봉 요 2명만 한인애국단이고 여기 나머지에 뭐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 다 어디다? 다 의열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봉봉두오 요 2분만 아시면 나머지는 의열단은 나머지는 다 의열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이 의결 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일본의 도쿄에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다가 쫄래 옵니다. 와서 김구 선생님 저 폭탄을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 좋아요. 폭탄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쫄래 갑니다. 갔는데 이때 이제 일본 천황에 폭탄을 빵 던지네. 그 전에 이때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 31년대 이때 만주사변이 생깁니다. 기억나시나요? 30년대에 뭐다? 전시체제가 약해졌다 강해지는데 처음엔 어디? 만주 공격했을 때. 이때가 1931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년도에 중일전쟁 생기죠. 그 다음에 41년도에 태평양전쟁 생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흐름이 강해지는데 만주사변이 생기는 쉽게 말하면 일본이 뭐다? 중국의 만주를 뺏은 거죠. 뺏으면서 있는 상태인데 그때 중국 애들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옛날부터 물론 청일전쟁 졌긴 졌지만 옛날부터 일본 애들은 맨날 오랑캐니 뭐니 해서 엄청 무시했었는데 얘들 땅을 자존심 엄청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일본 천황 어떻게 보면 요거도 축하도 할 겸 일본 천황이 마차 타고 갈 때 그때 누가? 봉봉두의 이봉창 선생님이 폭탄을 빵 던져버립니다. 던졌는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불발합니다. 정말 폭탄이 당시에는 이제 불량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불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중국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중국 신문에서 지금 이 상황을 당한 상태죠. 이걸 딱 보면서 아깝다. 정말 맞췄으면 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깝다. 까비 이러한 신문 기사를 계속 실어내는 겁니다. 일본 애들 그걸 봅니다. 상하이에서. 야, 뭐야? 중국 애들이 뭐지? 열받는 건데 지금 천황이 죽을 뻔했는데 중국에서는 아깝다. 정말 폭탄이 그때 왜 안 터졌지? 막 신문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제는 상하이를 공격해버립니다. 아예. 그게 바로 상하이를 공격하는 게 여기 있죠. 상하이 사변의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감정이 악화됩니다. 자, 야, 중국 애들 이거 지금 칭찬해? 아까워? 이것도 안 되겠네? 상하이의 중국 애들 다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일본이 이기겠죠? 맞죠? 그러면서 다음에 뭐가 하냐면 상하이 승리를 합니다. 승전 기념식이죠. 승전 기념식이자 일본 천황의 생일입니다. 같이 겸행해서 상하이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누가? 윤봉길 선생님이 또 김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 폭탄 던지고 싶습니다. 오,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폭탄을 주죠. 폭탄을 주는데 당시 이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멋있는 말을 합니다. 상하이 대장부는
큰 뜻을 뿜고 나갔으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고 딱 나가기 전에 김구 선생님한테 자기 시계를 줍니다. 선생님 시계를 보니까 너무 낡아 보이던데 제 시계는 좋은 거니까 제 걸 쓰십시오. 김구 선생님이 아니 됐다고 했을 때 전 어차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택시비를 또 줍니다. 김구 선생님. 그랬을 때 돈을 거슬러 줍니다. 아 선생님 저는 어차피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만 쓰면 됩니다. 더 이상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딱 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지참이 뭐였냐면 이때 도시락 하나, 그 다음에 일장기 하나, 그 다음에 물통 하나 지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장기는 당연히 아니고 도시락, 물통 다 폭탄이겠죠. 그래서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고 갑니다. 했을 때 던집니다. 대박이 납니다.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직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 중국 애들 어떨까요? 중국 신문들 또 막 쓰고 싶습니다. 맞죠? 막 이때도 아까 했는데 대박 이번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당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신문에 말했습니다. 정말 참 가슴이 아프다. 근데 막 기사에는 막 그 숨겨진 티를 못 내니까 이제는 막 죽으면 윤봉길 너무 했지만 그래도 뭐 일본 쪽에서 사상이 쫓겨 나서 뭐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을 옹호하는 척 하면서 이제는 좀 덜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특히 당시에 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국 국민당 쉽게 말하면 중국의 뭐 임시정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당의 장제스가 극찬을 합니다. 브라보! 중국의 그 수많은 용사들이 못했던 걸 조선인 한 명이 해냈구나. 그러면서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연설 나갈 때마다 강연할 때마다 윤봉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중국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독립활동 어디서 할 수 없습니까? 원래 그래서 만주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만주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일본에게 뺏겼죠. 만주도 일본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주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영토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싫어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띵와 도와줄게. 그러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게 되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중연합작전이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이제 일본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만주사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여기 만주사변 여기 사실은 중국 땅이긴 하지만 중국이 큰 관심 안 가집니다. 맞죠? 중국은 여기가 자기 땅이잖아요. 여기는 거의 변경으로 생각했는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든 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일본이 여기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다? 중국도 일본에서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상하이까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공의 적은 누구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실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픈 거도 남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아프다 근데 그 아픈 거 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다리 옛날에 깁스하고 있었는데 깁스하기 전만 해도 다리 막 깁스하고 막 깁고 나면 저 뭐 저렇게 힘든 척 해보니까 다르잖아. 그런 거 있잖아. 남이 말할 때는 뭐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야 진짜 힘들구나. 대표적인 게 진짜 돈 버는 게 힘들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러면서 동질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중국과 한국이 같이 연합을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윤봉길 의기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앞에 중국인들이 갑자기 몇천 명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독립운동 하겠다고 막 합니다. 칼 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 땅에 우리나라 국민들 싫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막 중국인들도 막 반대라고 엄청 핍박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다? 공공의 적이 생긴 거죠. 단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뭐다? 여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맞죠? 만주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다? 중국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중국 본토로 들어오니까 상하이 쪽으로 뚝뚝 들어오니까 임시정부나 요 국민당 애들은 중국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동 막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다? 임시정부의 실현기. 이때부터 이동을 엄청 하는 거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지도로 또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봉선 선생님이 윤봉길 선생님 사진이 있죠. 예, 딱 보면 이제 폭탄 들고 막 해맑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그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 충칭이 어디냐면 이게 딱 기억하시기 좋은 게 아까 앞에서는 30년대죠. 30년대.
40년대 요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 재정비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앞에 시기에 바로 앞에 어땠죠? 37년 그쪽에 중일전쟁이 터졌잖아요. 중국 본토로 일본 애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어떡할까요? 중국의 독립군이나 아니면 우리 국독군이나 도망가야 되잖아요. 맞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끊임없이 이동.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착을 하는 데가 어디다? 충칭입니다. 40년대 충칭. 배경은 일단 중국 정부 주선이고 중국 충칭에 이제 임시정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 정부의 주선이지만 어쨌든 이동하다가 이제 안녕 자리 잡는 겁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하시나요? 김구를 주석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주석제라 그러죠. 우리 앞에서는 어땠나요? 임시정부가 힘이 약했잖아요. 맞죠? 다 나가서 탈당에 다 힘이 약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처음에는 국무령제로 했다가 나중에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같이 하자. 몇 명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다? 어느 정도 규모도 커지고 새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구가 원년 멤버잖아요. 거기다가 김구 선생이 얼마나 악종고토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구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주석제를 내서 김구를 주석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40년도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한국 강복군의 창설입니다. 군대죠, 군대. 대한민국을 한국을 바로 강복시키겠다. 이건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 앞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건국할 때는 요러한 거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언제냐면 기억나시나요? 37년도에 중일전쟁 터지죠. 그 다음에 일본이 무리수를 드는 게 어딥니까? 이제 망하려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데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미국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41년도입니다. 자,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걸 본 임시정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본 이제 막장 탔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건드릴 게 없어. 미국을 건드리냐. 자기들 느낌 딱 옵니다. 삘이 옵니다. 야,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공격, 일본이 이제 곧 망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만들어질 나라를 준비해서 건국강령을 만들자. 그래서 41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특히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하는 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보십시오. 요러한 내용이 나왔다. 한국강복군.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삼균주의, 건국강령 이런 게 나오면 아까 한인애국단이 활동한 시기인가요? 아니죠. 그때는 아니고 언제? 돌아다니다가 언제? 정착했던 여기 언제다? 40년대 충칭 시기구나. 요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충칭 시기. 여기를 딱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흔히 이제 재정비 시기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주석제죠. 주석제인데 주석제에서 그 다음에 또 뭐로 바뀌냐면 부주석제로 바뀝니다. 선생님 이거 뭐 하나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흐름입니다. 그냥 흐름을 아시는데 김구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혼자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주석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죠.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때 누구? 김규식 선생님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겁니다. 보시면 상하이 때 맞죠? 상하이에 있다가 상하이에서 하면 윤봉길 그리고 중일작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면서 막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엄청 이동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거 어디다? 여기 충칭 시기 맞죠? 그래서 요 지도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쭉 가잖아요. 여기 합쳐져서 상하이 인종 생기고 그러한 사건이 생기면서 계속 이제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이 중일전쟁 터지면 내려오잖아요.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충칭까지 간다. 요걸 흐름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추염의 중요한 한국 강복군입니다. 한국 강복군인데 일단 충칭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뭐다?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싸우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특히 총사령관의 지청천. 이름 잘 나오는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참모장이 이원석 지청천으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선의용대의 일부의 병영 김원봉 아저씨의 조선 사회주의 계열이죠. 얘들이 빠져나와서 여기에 합류합니다. 한국 강복군에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이 더 강화되겠죠. 맞죠? 이 부분 아까 앞에서 강의를 들었으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쨌든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대일선전포고입니다. 이게 뭘까요? 항상 우리 일본에 도망다니기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이제 우리가 공격하겠다. 먼저 선전포고 딱 하는 겁니다. 왜? 이 시기 때 뭐가 있었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 태평양
태평양 전쟁. 그걸 딱 보면서 일본 이제 막갔다. 곧 망하겠구나. 자신 있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나라가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나오는 게 앞에 쓰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 그랬죠. 맞죠?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연합작전에 전개합니다. 즉 중국이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영국군을 도와서 같이 작전을 펼칩니다. 공동작전을.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얀마나 인도 전선에 간다 돼 있죠. 맞죠? 그러면서 펼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합작전을 펼치기 전에 전쟁하려면 일단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 조선의용대의 군대가 요 사이에 사실은 여기 1942년도에 김홍범 부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합류를 합니다. 최정예죠, 최정예. 최정예인데 뭐 앞에 강의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최정예인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연합작전에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또 불만이 쌓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연합작전을 하는데 영국이랑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떨까요? 일본은 직접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만 하냐? 포로 신문만 합니다. 포로 신문이 뭐죠? 일본에 잡혀오면 걔들 신문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어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또 암호해도. 왜? 다른 나라 유럽 애들 일본어 모릅니다. 아는 거 누구밖에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도 나가고 또 혼자 싸우는 게 지난 앞강의에서 아직 안 보신 앞강의에서 또 설명했었죠. 잠깐. 예, 그런 거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OSS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정보기구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CIA에 있지 않습니까? CIA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진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그 특수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훈련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잠수함 잠수함 막 타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 막 연습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선언을 해버리죠. 핵폭탄 빵 맞고 자진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얘들 막 거품 불면서 이제 쓰러지겠죠. 맞죠? 그러면서 국내 진공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김구 선생님이 엄청 안타까워하셨죠. 왜? 독립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독립을 하더라도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땅을 치고 한탄스러워 했습니다. 왜? 지금 국내로 들어가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후에 어떻게 되죠?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강복권 끝이 났습니다. 한국 강복권은 여기만으로도 단도 출제가 잘 됩니다. 아주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한국 강복권 누가? 임시정부가 40년대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군대를 만들게 되고 맞죠? 그러면서 통사령의 지청선을 두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일본이 태평양 공격하자마자 우리도 이제 너 공격할 거다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42년도에 누가? 김홍봉 부대, 조선의용대 부대들이 들어오면서 더 강력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로 이제 진격하기 위한 직전까지 갔지만 안타깝게 먼저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끝이 나게 된다.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임시정부는 뭐 거의 뭐 틀릴 일이 없을 거고요. 자, 이게 한국 강복권의 이제 사진이죠. 예. 정말 늠름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맞죠? 국무총리 이동희였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는 어떻게? 김구로 바뀌죠. 내각 책임자. 2대 대통령 박은식 했다가 박은식 후에는 대통령 힘이 너무 세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근데 또 연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그래도 없는데 안 되겠네? 싶어서 이제 집단 지도체를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대 재정비하면서 이제 고생한 김구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많이 모여드니까. 그리고 주석제. 근데 이제 뭐다?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제 힘을 좀 나눠주자. 또 딴 사람을 임명시자. 그래서 부주석에 김규식을 줬었다. 요 흐름. 사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고급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이거 중요하죠. 요 흐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가겠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단체죠. 쭉 보시게 되면 중국 정부가 한국인의 항일 독립 적극 평양하는 배경. 이거 누구였죠? 한인 애국단이잖아요. 윤봉길, 이봉창 선생님. 맞죠?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니은, 리을, 봉봉듀오죠. 그러면 나머지 이름 나왔다. 이거 다 누구냐요?
일렬단이죠. 일렬단.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을이죠. 봉봉두오. 자,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주의 유입으로, 사회주의가 언제 들어왔죠? 3.1운동 이후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열이나 민족주의 사회가 나누고 뭐 독립투쟁, 우리 무장으로 하자, 쭈쭈 나누며 싸운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게 언제였죠? 이러한 대립이 나타났던 거. 바로 국민대표회의잖아요. 맞죠? 국민대표회의 때 이러한 것들이 대립이 나타났던 시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탕으로 어떻게 되나요?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죠. 이것 때문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맞죠? 이게 이후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쭉 봅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대한강복군이죠. 한국강복군을 묻는 건데요. 한국강복군에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 제가 만든 문제인데 좀 어렵게 한번 뽑아봤고요. 자, 내용을 찾게 되면 쭉 봅니다. 쭉 보게 되면 다음 독립군 설명인데 답은 3번이죠. 안창호 이거 택도 없는 소리죠. 맞죠? 제가 뭐 문장을 엄청 다른 질문이 어려워서 혹시나 죄송합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틀린 거죠. 안창호 틀렸고 그 다음에 팔로군 이것도 당연히 틀린 내용. 무조건 이거 일단이고요. 맞죠? 일본군을 상대로 정보 수집. 답은 1번이네요. 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 그랬죠? 못했다 그랬죠? 못 들어갔다 그래. 왜? 일본이 행하고 미리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오답이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강의를 끝냈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